자, 계속해서 저희가 전력 인프라에 관해서 주식 발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력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탈원전을 외치면서 원전을 없애겠다 뭐 선언한 국가들도 많았었죠.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이 바뀌었나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확실히 진짜 탈원전을 외치면서 네네네. 이렇게 기조가 있었는데 그 네. 이유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진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특히 최근에 유럽 쪽 분위기를 보시면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을 해버렸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을 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트럼프가 18개월 내에 신규 원전에 대한 허가를 이렇게 승인을 하면서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주도주들이 좀 급등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원전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 강했다 보니까 지금 관심은 최고조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인식을 좀 하고 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화석 연료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원전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고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고 미국을 진정한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 강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확대 계획 실현을 위해서 신규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또 우라늄 채굴과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상업용 원자로 건설이 사실상 정체된 상황을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약 50년간 유지된 미국의 원전 정책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한 거, 원전 건설을 통해서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재편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8개월 내에 신규 원전 허가하겠다. 그리고 뭐 2050년까지 네. 4배 확대 발언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발전소를 더 짓자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네. 확실히 전략 사업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중국이 자국 기술에 대한 기반 원전을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그리고 중동 등에 수출하면서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SM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은 확실히 이제 정부가 밀어주고 속도전으로도 시장을 선점 중이었다 보니까 트럼프가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원전 산업을 경제 안보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이 다시 설계부터 건설 그리고 부품 연료 운영까지 전 주기를 기술력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글로벌 수출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어쨌거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은 일단 이제 친원전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유럽 국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유럽 국가들은 이제 탈원전을 매우 강하게 외쳤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위기가?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 이런 네. 부분들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 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려 했었지만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동시에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금지했던 덴마크도 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이외에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도 원전 부활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부터 유럽까지 전체적으로 원전을 모두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원전이 진출할 가능성,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스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글로벌하게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예스! 왜냐하면 UAE의 바카라 원전이 한국형 이 APR 1400이라는 원전 기술로 최초로 수출을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로 18개월 조기 준공에서부터 안정성, 경제성, 속도까지 다 잡은 사례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 성공 하나로 국제 신뢰도가 사실 급상승을 해버렸고 글로벌 원전 상강반열에 올라섰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APR 1400을 토대로 해서 미국 NRC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이 NRC가 얼마나 까다롭냐면은 미국 원자력 규제 발전회여서 위원회여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증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증명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두산 엘러베이리티 등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이 체인을 보유한 기업들로 인해서 건설 능력도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UAE에 대한 성공 이후에 네. 체코라든지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협상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수출 레퍼런스도 계속 앞으로 쌓여갈 것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이 SMR이 차세대 미래 원전이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소형화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두산이라든지 삼성이 뉴스케이 파워에 투자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것들도 이슈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가면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어가지고 수혜를 확실히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두 분야인데 원전 또 하나가 조선입니다. 이 두 분야 너무나 럭키하게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후에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제 해군력 증강과 조선산업 재건을 국가적 과제로 삼게 되면서 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자연스럽게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게 되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네. 300기 이상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내놓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 원전 생태계가 수십 년간 규제 때문에 침체되었던 이런 현실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미국 내 대규모 이런 증설을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그간 직접 원전 설계 그리고 시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 왔던 만큼 미국 원전 부흥 계획에서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지식 재산권 분쟁까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MOU를 맺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국 시장 진출의 이런 걸림돌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으로서 미국 정부와 규제 완화와 이런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속도전을 예고했던 만큼 네네네. 통상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다행히도. 자, 미국은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 기술을 중점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려왔는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더욱 좀 적극적인 자세가 보입니다. 네, 확실히 오바마 때부터 이 SMR에 대한 기술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대놓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기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보시면 우선 신규 원전에 대한 18개월 내에 허가하겠다 이 발언 자체가 몇 년 동안 걸렸던 것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진 거죠. 네, 그만큼 속도전이 확실히 붙었고 예.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 이 발언 자체도 기후 위기나 이제 전력 대란 대비해서 그리고 또 에너지 주권까지 다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빅피처죠. 목표도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왔던 SMR, 이 SMR 주체가 사실은 이제 냉각 시스템을 자연 순환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고 또 이제 넓은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자유로워졌고요. 예. 그만큼 이제 또 건설 비용과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소형이라서 또 수출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딱 하나 남거든요. 탈탄소. 탈탄소. 예, 이 탈탄소도 문제가 없다. 24시간 내에 무탄소 전력을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으로 완벽하게 이제 극장점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SMR 기술을 선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수출이라든지 산업 장악력이라든지
글로벌 규제 표준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여기에서 트럼프 정부는 절대 뺏길 수 없겠죠.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전력 확보를 넘어서 세계 원전 시장을 SMR을 필두로 해가지고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원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냉각 시스템 때문에 바닷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소형화되고 자연순환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입지도 여러 군데 할 수가 있고 그럼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안전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는 말씀까지 첨부해 드립니다. 자, 미국 SMR 건설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만한 가능성이 있죠.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SMR을 갑자기 이렇게 개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개발한 게 아니라 네.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온 이제 거죠. SMR 개발에 착수를 했었고 네.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제작력 모듈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생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강점을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원전 기업들과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SMR 설계 협력과 더불어서 SMR 발전소 프로젝트에 이런 필요한 소재라든가 네. 기자재 제작을 맡아서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런 SMR의 상용화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플랜트 기업들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 SMR 건설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전략적 산업을 뭘로 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래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너지와 국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걸 협력하는 거죠? 예, 미국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기술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네. 미국과 사우디는 사우디 내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기술 이전 그리고 인력 양성 등에서 민간 원자력 사업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2030년까지 17기가와트 시의 규모의 원전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미국산 이제 SMR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산 원전을 기술을 쓰되 핵 확산에 대한 방지 원칙을 지킬 것 이라는 이슈가 있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술이 사우디 원전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석유 이유를 대비해서 사실 원전이라든지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깨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지만 앞으로 그린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 등의 생산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오시티에 대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력 수출 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서 미국과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비전 2030인데 이 비전 2030은 탈석유를 선언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석유를 좀 벗어나서 다른 에너지원을 좀 쓰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요. 여전히 석유 기반의 협력에 초점을 좀 맞추는 듯 보입니다. 이렇다면 양국의 전략적 비전이 충돌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돌이켜보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었을 때 네. 좀 유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졌을 때 사우디에 좀 증산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네. 사우디와 이런 석유 안보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사우디의 이런 탈석유 정책이 유가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계속해서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석유로만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중동의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의 이런 상생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이런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또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사우디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같이 모색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원전 이슈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네, 원전 발전 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제염 기술 관련한 이런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핵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 준위에 따라서 핵 사용 핵 연료인
고준위와 그리고 중저준위로 각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각각 특성에 맞는 분리와 처분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고준위 폐기물의 이런 최종 처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심층 처분 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4세대 원전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위험 핵종을 분리하거나 소각을 해서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4세대 원전 기술 관련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이런 재사용이나 재처리 기술에 대한 이런 개발 및 제도 변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등의 고준위 핵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 관련 개발 이런 소식은 아직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썼으면은 남아 있는 찌꺼기를 버리는 방법들도 궁금하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여러분께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전주는요 전망은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이영진 자문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예전에는 탈원전이다라고 하면서 사장될 줄 알았던 이 원전 산업이 네. 지금은 완전히 부활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손바닥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이 AI 발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원전이 답이더라라고 외치는 과정이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에 앞다투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겠고 AI 핵심 데이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그 과정에서 원전 산업 특히 SMR 산업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성장 전망을 같이 봐도 2024년에 6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억 달러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이게 사실 더 표준화되고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원전은 더욱더 테마주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조정이 오면은 바로 담아야 될 1티어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금운동 리포트로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전은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우리가 테마주라고 그러면 분위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 떴을 때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라 이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더는 테마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인 원전의 금운동이 궁금한데요. 금운동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주식의 발견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원전주 관련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금운동 자세한 분석은 이제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주 동메달 종목은 전 세계 원전은 이제는 해체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 구형 원전을 해체해야 돼서 이제 당연히 신형이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안전 기준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방사능 문제 때문에 안전하게 해체를 해야 되고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원전 해체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영진 자문장의 밑밥이 많이 깔렸어요. 동메달은요? 그래서 이 동메달 종목은 오르비텍을 제가 꺼내들었습니다. 오르비텍! 그래서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핵심 기술인 비파괴 검사, 이 방사성 관리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해체 전에 구조물의 균열 부식 상태를 진단을 하고 해체 이제 중에 방사선 유출을 통제하는 게 핵심인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안 됩니다. 동사가 이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게다가 해체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라든지 부지 제어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기적인 방사선 모니터링까지 끝까지 역할이 필요한 산업 구조라서 한 번 진입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히 2025년부터 39년까지 대규모 해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네. 본격화되면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그런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2026년에 네네. 월성 1호기가 해체가 시작되면서 예. 이 관련된 출발점, 성장성의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는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동메달 기업 오르비텍이 등장했습니다. 예, 원전을 지었으면 또 언젠가는 해체하고 다시 짓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해체 산업에서 동메달을 찾았습니다.
오르비텍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은메달 종목 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원전 해체에 관련 주면서도 원전 정비에 대한 전문가인 네. 수산 인더스트리가 은메달 종목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네,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를 고치고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원전 고장이 나지 않아도 네. 정기 점검만으로 돈을 잘 벌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매출을 봤을 때 79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5억 원으로 이제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서 자회사 수산 ENS의 매출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작업이 또 앞으로 6건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실적도 역시나 쑥쑥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외 발전소에 대한 정비 운영 사업도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든지 필리핀 쪽에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매출은 곧바로 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체코 수출 계약도 보류가 좀 됐었지만은 네. 법적 절차에 따라서 4분기 10월 달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체코에 이렇게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자회사 PLC에 대한 부품이 PLC 부품이 한마디로 네. 독점 공급, 이게 단독 공급입니다. 예, 여기에 따라 이제 당연히 수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이러한 구조 특장점이 있다 보니까 SMR의 이 부품이 또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미래 성장성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은메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은메달 기업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동메달은 원전 해체 기업, 은메달은 원전 정비 기업. 자, 그렇다면 금메달은 뭐와 관련된 기업일까요? 더 궁금하죠? 마지막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은 방송 중에서는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메달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원전 섹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로 SMR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금메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사실 이제 민간용 최초의 SMR 그 바로 캐나다 서부 온타리오주에서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 작업은 며칠 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금메달 종목이 설계를 했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사실 SMR은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시점에서 민간용 최초의 SMR을 설계했다고라고 그게 금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금 힌트 들으셨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동메달은 원전 해체, 은메달은 원전 정비, 금메달은 원전을 만드는 회사네요. 그죠? 자,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SMR 민간 최초 캐나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특징은요. 끓는 물을 이렇게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신 수동 안전 시스템을 접목을 했고요. 수동 안전 시스템은 전기가 나가도 냉각수가 자동으로 순환을 해가지고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과거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전이나 비상 사태에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가가 맞아요.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고 이 기술은 그래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안정적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밖에 기존 대형 원전은요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의 일반적이지만은 이 원전 자체는 300메가와트 규모로 사실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기를 조합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SMR에 이렇게 장점이 녹여져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대형 원전보다 싸고 이렇게 빨리 짓고 또 원실가스 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까지 SMR의 특장점이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이번 프로젝트가 보시면 이렇게 단기에 끝나지 않을 프로젝트인 거죠.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 1기를 시작해서 최대 4기까지 총 4.8기가와트까지 석탄 대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글로벌 표준 모델로 확산 중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기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금메달 리포트 제가 주식의 채널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